저 사람 봐. 저런 차림으로 여길 들어오다니. 투숙객인 척 하려는 거겠지? 로비 의자라도 앉으려고 온 거겠죠. 금방 알아서 나가겠지. 우리 호텔에 어울리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예약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손님은 예약이 없으신 것 같네요.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 어떠신가요? 한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반짝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코끝이 시릴 만큼 차갑죠. 이런 날씨를 가만히 느끼다 보면 사람 사이의 온도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를 따뜻하게 녹이지만 또 어떤 만남은 차가운 바람처럼 마음을 얼어붙게 하죠.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이런 날씨처럼 따뜻함과 차가움이 교차하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67세 김석훈님의 사연입니다. 폐교된 학교를 개조해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며 매일 소박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방과 후 마을 아이들과 동화책을 읽는 것이 사연자님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서울에 볼 일이 있어 방문했던 한 고급 호텔에서 뜻밖의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시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무시당했던 그 경험은 평생을 남을 돕는 데 헌신했던 사연자님에게 큰 상처로 남았는데요. 그 경험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만난 한 젊은 직원의 따뜻한 배려가 작은 불씨가 되어 사연자님은 그 호텔에 숨겨진 문제들을 마주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바꿔내는 대단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차가운 바람 같은 순간 속에서도 작은 온기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때가 있죠. 오늘 이야기는 그런 작은 따뜻함이 모여 어떻게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줄 겁니다. 지금부터 김석훈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자님의 따뜻한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김석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은 제 인생의 터전이자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10년 전 이 마을로 이사 오면서 우연히 폐교된 초등학교를 발견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은 처음엔 낡고 황량했지만 저는 그 공간이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을 사람들의 쉼터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폐교는 제 손으로 직접 개조를 했고, 그렇게 우리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낡은 교실을 고치는 데만 몇 달이 걸렸고, 운동장에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느라 하루가 모자랄 정도였죠. 그때부터 제 일상은 참 소박했어요. 아침이면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점심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을 아이들이 찾아와 운동장에서 뛰어놀거나 책을 읽어달라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 정겹고 행복했어요. 텃밭에서 일할 때는 항상 똑같은 노란 고무장갑을 끼고 흙 속에서 손으로 직접 뽑은 작물을 담아 집으로 가져오곤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밭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흙을 만지면서 느껴지는 촉감과 거기서 자라나는 생명들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채소들이 마을 사람들과 이어주는 연결고리라는 게 더 좋았습니다.
아이들도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아저씨, 이거 제가 심은 거 맞죠? 이렇게 컸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상추 한 다발을 들고 와 해맑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아이가 손으로 뽑은 상추를 들고 자랑스러워할 때 저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와 어르신들이 지어 보이는 잔잔한 미소는 이곳을 진정한 가족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날들 속에서도 어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운영 자금이 부족해질 때는 제 퇴직금을 꺼내 쓰기도 했고,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할 때면 몸도 마음도 버거웠습니다. 한 번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며칠 동안 푹 쉬고 싶었지만, 텃밭을 보며 내가 멈추면 여기 모든 게 멈추겠구나 싶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나이에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걱정도 많이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곳을 놓을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제가 사는 곳이 아니라 제 삶의 목적이었으니까요. 이 커뮤니티 센터가 특별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여기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셨고, 아이들은 학교가 끝난 후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들이 이곳을 가득 채웠죠.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들의 작은 행복이었어요. 어쩌면 제가 이곳에서 더 많은 위로를 받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일이 생겨 서울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도시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니 마음이 참 설렜어요. 하지만 그 설렘은 제가 도착한 곳에서 겪은 일들로 인해 금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겪은 그 경험이 제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서울로 가는 버스에 올랐던 그날 아침을 떠올리면 아직도 묘한 기분이 듭니다. 강원도의 조용한 마을에서 늘 같은 일상을 보내다 보니 도시에 가는 일은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특별한 이벤트 같았죠. 버스 창가에 앉아 출발할 때부터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번엔 서울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산과 들이 점점 도심의 풍경으로 바뀌어 갈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두근거림이 피어났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빌딩 숲, 길 위를 가득 메운 자동차 행렬,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10년 전 이곳을 떠났을 때보다 훨씬 화려해졌구나. 그 모든 것이 나와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매일 출근하며 지겹게 느껴졌던 거리였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 뭔가 반갑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순간, 복잡한 인파 속으로 뛰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고요했던 제 일상과는 정반대의 풍경이었죠.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 지하철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안내 방송, 그리고 길거리에서 풍겨오는 커피 향기까지 모든 것이 생동감 있었습니다. 아, 이래서 서울은 언제나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옮기니 마음이 점점 들뜨더군요. 도착한 호텔은 제 기대 이상으로 화려했습니다. 높게 솟은 건물과 반짝이는 유리창, 정문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직원들의 깔끔한 유니폼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도 멋져 보였죠. 아직 체크인 시간이 되지 않았기에 짐을 맡기고 잠시 로비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커다란 샹들리에와 넓은 소파, 그리고 은은하게 흐르는 피아노 선율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묵는 건 내 인생에서 몇 번이나 있을까? 스스로가 이 호텔의 손님이라는 사실이 괜히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호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환영받을 거라 기대했던 첫 순간부터 무언가 묘하게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리셉션 데스크로 다가갔을 때 젊은 직원이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당신 같은 사람이 올 만한 곳이 아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미 이곳에 예약을 했고 정식으로 손님으로 온 사람인데도 마치 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직원들의 태도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직원이 돌아간 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은 편안히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저만이 어딘가 낯설고 부적절한 사람처럼 보였죠. 내가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시선을 받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정장을 입은 신사가 호텔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리셉션 직원들이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맞이하더군요.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신사는 로비 한가운데 자리 잡았고 따뜻한 음료와 서비스가 연이어 제공되었습니다. 그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서늘한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왜 똑같은 공간에 들어섰는데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대할까? 이곳의 화려함 뒤에는 따뜻함 대신 차가운 경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호텔 로비는 멋졌지만 저는 그 안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온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돌아서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호텔 직원 중 한 명이 급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다영이었고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제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비에서 기다리셔도 괜찮으세요? 제가 체크인까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태도에는 다른 직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덕분에 조금 마음이 풀렸지만 로비에서 받은 차가운 시선과 태도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이곳이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공간이 된 걸까? 그날의 경험은 단순히 머물다 가는 여행의 일부가 아니라 저를 더 깊은 고민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곳은 왜 이렇게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걸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이 호텔의 진짜 모습을 직접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면서도 로비에서 느낀 차가운 태도와 차별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동안 호텔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곳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호텔의 식당, 라운지, 그리고 복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조용히 구석에 앉아 쉬려는 사람도 있었고, 당당히 로비를 활보하며
직원들의 관심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태도는 사람에 따라 극명히 달랐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뭔가 여유로워 보이는 손님들에게는 과도할 정도로 친절했지만 편안한 옷차림이나 어딘가 소박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묘한 거리감과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휠체어를 탄 한 어르신과 손주가 레스토랑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손주는 얼굴이 잔뜩 상기된 채로 할아버지에게 서울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직원은 예약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직원의 눈길은 이미 그들 너머를 향하고 있었고 그 어르신과 손주는 깊은 실망감을 안고 떠나야 했습니다. 마음 한쪽이 저릿해졌습니다. 이 호텔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걸까? 그 후로도 비슷한 장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급 정장을 입은 손님들이 환대를 받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작은 실수로 곤란해진 한 가족이 직원의 눈치를 보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차가운 현실은 이 호텔이 더 이상 사람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더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로비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음료를 쏟아 소파와 테이블을 더럽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부모는 허둥대며 닦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직원 중 한 명이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님, 이런 실수는 호텔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십시오. 그 직원은 곧바로 청소 직원을 불렀고 마치 그 가족을 골칫거리 취급하듯 행동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호텔은 손님이 실수를 했을 때 도움을 주는 공간이 아닌가요? 제 목소리에 직원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호텔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지 한두 직원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이 공간이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호텔에 진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곳에서 더 머물며 끝까지 진실을 보고 듣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호텔 내부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VIP 고객들만 초청된 특별 만찬이 열린다는 소식이었죠.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입장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평범한 손님이라면 쉽게 넘길 일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 행사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바로 이 만찬에서 이 호텔의 문제를 직접 드러낼 수 있겠구나. VIP 만찬은 호텔의 최고급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은 평소 일반 손님에게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 특별한 공간이었고,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입장할 수 있는 철저히 제한된 장소였습니다. 호텔의 대표 매니저가 직접 진행하며 최고급 요리와 와인을 대접하며 손님들에게 호텔의 자부심을 과시하는 자리였죠. 저는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초대 명단에 제 이름이 없는 이상 정식으로 초대받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벌어질 일들을 직접 보고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먼저 저는 김다영 씨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난감해했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정말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초대 명단은 제가 처리할 수 없지만 손님께서 정장을 준비하시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요. 다영 씨는 자신이 맡고 있던 업무를 끝낸 뒤 VIP 만찬을 준비하는 팀의 자원에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초대장을 만들 방법은 없다고 솔직히 말했지만 손님으로 가장의 만찬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만찬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 정장은 제가 한때 서울에서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던 시절에 입었던 옷이었죠.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옷을 다시 입는다는 게 묘하게 낯설고 어색하면서도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다시 집으로 갈 건데 정장이 굳이 필요했을까 생각했지만 혹시나 몰라서 가져온 정장이 탁월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입구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아래에서 손님들은 와인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손님의 이름이 적힌 명찰과 세심하게 준비된 요리가 놓여 있었고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다영 씨의 도움으로 저는 연회장에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다른 손님들 사이에 섞여 앉으니 제 존재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그곳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마치 겉모습과 지위로 사람들을 가르는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손님들은 서로의 성공을 과시하듯 고급 와인을 들고 웃음을 나누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교류나 따뜻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호텔 대표 매니저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매니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호텔의 성공을 이야기하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호텔은 상류층 고객들을 위한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품격 있는 공간으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이곳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곳임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연설을 들으며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는 이 한 번뿐이라는 생각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모두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 호텔의 진짜 문제를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연회장에서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수십 명의 VIP 고객과 호텔 직원들, 그리고 대표 매니저까지 모두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느낀 것들을 제대로 말해야 한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이 호텔에서 저는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제가 경험하고 본 일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르신과 손주가 레스토랑을 찾았지만 예약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에는 분명 실망감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낼 추억을 만들고 싶었던 장소였을 겁니다. 하지만 호텔은 그들의 기대를 외면했고 그저 규칙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로비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음료를 실수로 쏟았을 때 호텔 직원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가족을 불편하게 만드는 차가운 말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당황한 얼굴로 황급히 자리를 떠야만 했습니다. 호텔은 그들에게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냉정한 공간으로 남았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연회장을 조용히 물들였습니다. 손님들은 술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며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공감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제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이 호텔은 상류층만을 위한 공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품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모습과 지위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진짜 품격일까요? 그 순간 연회장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저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호텔의 창립자입니다. 20년 전 이곳을 처음 열었을 때 제 꿈은 간단했습니다. 지친 사람들이 편히 쉬고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호텔은 화려함과 특권을 앞세워 사람들을 나누고 배제하는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일부 직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표 매니저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그 역시 제가 말한 문제들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호텔의 문제가 단순히 몇몇 직원의 태도가 아니라 운영 철학 자체의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말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었죠. 이제부터는 이 호텔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단계였습니다. 그날 VIP 만찬이 끝난 뒤에도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에서 했던 제 말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분명 누군가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켰겠지만 그 변화가 진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대표 매니저와 정식으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과 계획을 통해 이 호텔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꿀 때가 되었으니까요. 매니저는 초반부터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회장님, 어젯밤 말씀은 모두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호텔의 운영 방식을 한순간에 바꾼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객 만족도와 품격 유지라는 균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예의 바르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호텔을 처음 열었을 때도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품격을 이유로 사람들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포용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손님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모습 아닐까요? 이야기는 길게 이어졌고 매니저는 점차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제안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곧 지금부터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호텔의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고객 응대 교육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겉모습이나 계층이 아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중심으로 손님을 대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차별을 구조적으로 없애기 위해 휠체어나 유모차를 사용하는 손님들을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의 손님들을 위해 어린이 놀이 공간과 수유실을 마련하고 어르신 손님들이 편히 머물 수 있는 전용 라운지를 추가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매니저는 제 제안들을 듣고 난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한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 모두가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일부 간부들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 할 것입니다. 그 말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저항을 동반하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매니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직원들이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호텔이 진짜 품격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호텔의 주요 간부들과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가 이 호텔의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임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간부들 중 일부는 제 의견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고급 호텔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거나 기존 고객을 잃을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변화를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우려를 경청하며 진정한 품격은 사람을 차별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몇몇 직원들은 조용히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변화를 원합니다. 다만 그동안 호텔이 너무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호텔의 변화를 선언한 뒤에도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부터 내부적으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부 고위 간부들은 제 의견에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회장님, 고급 호텔이란 본질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는 건 듣기엔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기존 고객들이 떠날 가능성과 호텔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며 변화는 장기적으로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동의했지만 다른 직원들은 간부들의 의견에 동조하며
굳이 지금까지 잘 운영되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호텔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VIP 고객들을 주로 상대하던 간부 중 한 명은 직접적으로 저를 찾아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특권층의 품격을 대변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가족 단위 손님을 위한 놀이방이나 휠체어 전용 시설을 도입하면 기존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그의 말에는 강한 불신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건 우리 호텔이 그들의 기대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품격의 기준을 바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간부들과 직원들의 태도는 매일같이 새로운 도전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손님들과 마찰을 빚으며 호텔의 방향성을 비판하는 VIP 고객 한 명이 리셉션 데스크에서 강하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이 호텔은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며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고 그의 말은 호텔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변화의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런 도전이야말로 이 호텔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조용히 저를 지지해주는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다영 씨는 변화의 중심에서 묵묵히 일하며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설명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다른 직원들에게 다가가 모든 손님을 존중하는 게 진짜 호텔의 품격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다영 씨의 노력은 점차 다른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은 제가 직접 마련한 새로운 손님 응대 교육 프로그램에서 찾아왔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이론 강의가 아니라 직접적인 상황 재현과 문제 해결 방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그동안 간과했던 문제들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며 차별 없는 서비스의 의미를 깨달아 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교육 후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변화에 저항하며 퇴사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직원들은 서로를 독려하며 새로운 운영 방식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김다영 씨는 동료들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호텔 안팎의 반발과 도전 속에서도 조금씩 새로운 가치와 운영 방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응대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이제 손님의 나이, 옷차림, 계층에 구애받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는 미소를 잃지 않는 직원들이 늘어났고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위해 새롭게 마련된 공간은 호텔을 더 따뜻한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손님들과 가족 단위의 고객들은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했습니다. 1층 로비 한편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라운지가 생겼고 2층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방과 수유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처음엔 일부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점차 손님들의 호평을 받으며 호텔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변화는 레스토랑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노인 고객들을 위해 부드럽고 쉽게 소화되는 특별 메뉴가 추가되었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단하고 건강한 음식도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호텔은 점점 더 다양한 고객층을 끌어모으게 되었습니다. 특히 3세대가 함께 묵는 가족 단위 고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변화를 거부하던 직원들도 점차 새 운영 방식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서비스 철학의 가치를 조금씩 이해해 나갔습니다. 특히 김다영 씨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 팀의 리더로 임명되어 모든 직원이 변화된 운영 방식을 따르도록 독려하고 지원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직원들 사이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협력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변화는 단순히 시설이나 서비스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 호텔의 철학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품격이란 단지 화려함이나 배타적인 공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호텔은 새로운 방식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류층 고객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한정되었던 호텔이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는 특별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특히 노인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다른 호텔들에게도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로비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한 휠체어를 탄 손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와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호텔이 아니었다면 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힘들었을 겁니다. 그 말은 그동안의 노력과 갈등을 떠올리게 하며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호텔에서의 변화가 시작된 뒤 김다영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영 씨는 처음부터 이 변화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원했던 사람이었기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영 씨는 호텔의 변화를 지켜보며 기쁨과 걱정을 동시에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 직원들 중에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주저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책임감과 동시에 작은 불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영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중심에 있다면 분명 성공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 대화 이후로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자주 나누었습니다. 제가 마을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겪었던 경험과 다영 씨가 호텔 안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에 대해 말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이 마무리된 날 아침은 유난히 맑고 화창했습니다. 호텔에서의 긴 여정은 끝이 났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VIP 만찬장에서의 순간, 대표 매니저와의 대화, 그리고 변화의 시작을 알린 직원들과의 만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를 마지막으로 지나가며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화려한 공간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채워질 따뜻함과 진심의 무대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출입문 근처에서 만난 김다영 씨는 밝은 미소로 저를 배웅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저희가 더 잘해 보겠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신뢰와 기대를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다영 씨. 앞으로도 종종 소식 전해주세요. 짐을 챙겨 호텔을 떠나며 저는 서울의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랜만에 복잡한 도시를 떠나는 길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복잡함 속에서 배운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스치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서울에서의 기억들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니 강원도로 가는 버스가 막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티켓을 확인하며 차에 올라탔고 자리에 앉아 짐을 정리한 뒤 고개를 기대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며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도심을 빠져나오자 유리창 너머로 고층 빌딩들이 점차 사라지고 푸른 산과 드넓은 들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는구나. 마을에서 기다릴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이 제게 새로운 시각과 교훈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호텔에서의 변화가 시작되는 과정을 직접 보고 참여하면서 제가 마을 커뮤니티에서 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곳도 처음에는 어르신 몇 분과 아이들 몇 명이 전부였지만 조금씩 커지고 사람들의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죠. 서울의 호텔도 결국 그런 변화의 시작점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버스가 강원도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산골짜기를 넘어가는 길에서는 차창 밖으로 울창한 숲이 보였고 맑은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이곳은 언제나 저를 품어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자 저는 작은 짐가방을 들고 마을로 향하는 길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은 여전히 익숙한 모습이었고 집 앞 텃밭에는 그동안 제가 비워둔 시간 동안에도 자라고 있는 채소들이 반겨주는 듯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마침 지나가며 저를 발견하곤 환히 웃으셨습니다. 서울에선 고생 많았소. 우리 김 회장님 덕분에 좋은 일 하셨겠지? 이웃집 박할머니의 웃음소리에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일상이 저에게는 언제나 가장 큰 위로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아침이면 다시 노란 고무장갑을 끼고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흙 속에서 상추를 뽑고 아이들이 심은 고추를 정리하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어느새 방과 후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몰려와 웃으며 소란을 피웠고
어르신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나눌 이야깃거리를 찾아 모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운 하루가 이어졌지만 제 머릿속 한편에는 여전히 호텔에서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다영 씨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호텔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어르신 손님들을 위한 라운지가 완성됐고 직원들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손님들도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영 씨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소중한 비밀을 털어놓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다영 씨, 당신이 중심에서 그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그곳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겁니다. 그 대화는 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작된 작은 커뮤니티도 처음에는 나와 몇 명의 사람들만이 함께하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꾸준한 노력과 진심을 통해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곳으로 성장했죠. 호텔 역시 지금은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다영 씨와 같은 사람들이 중심에 있다면 분명 더 나은 공간으로 변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텃밭을 정리하던 중 저는 문득 다영 씨를 마을로 초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잠시 쉬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이죠. 며칠 후 다영 씨는 강원도로 내려왔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맞이했을 때 밝은 표정으로 양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긴 정말 공기가 다르네요.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산과 바람이 반겨주는 느낌이에요. 도심에서 긴장된 생활을 이어오던 그녀에게 이곳의 자연은 확실히 새로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저는 다영 씨를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소박한 집과 작은 텃밭을 본 다영 씨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긴 정말 그림 같아요. 이런 곳에서 매일 사신다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이 주는 행복이 있어요. 오늘부터는 그런 행복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그렇게 얘기가 오가면서 마을 어르신들이 한 명씩 텃밭 앞 평상으로 모였습니다. 박할머니는 손수 만든 김치를 가져오셨고 이장님은 직접 딴 감자를 삶아 오셨습니다. 다영 씨는 처음엔 긴장한 듯 조용히 있었지만 어르신들의 다정한 말과 행동에 점차 미소를 띠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힘든 일 많았겠구먼. 박할머니의 말에 다영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이곳에 오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여긴 복잡한 일 필요 없소. 마음 편히 먹고 자연이 주는 기운이나 받아가면 되는 거라. 그날 오후 아이들이 다영 씨를 발견하곤 달려왔습니다. 이모, 같이 놀아요. 다영 씨는 당황한 듯 웃으며 아이들의 손을 잡고 놀이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자그마한 연못이 옆에서 물수제비를 던지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영 씨와 저는 집 앞 앉아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으로 소박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다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고 가끔씩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는 항상 바쁘게만 살았는데 여기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이렇게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밤이 깊어지자 다영 씨는 평상에 앉아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던 풍경이었죠. 회장님, 여기선 별이 이렇게나 많군요. 이곳에 와보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호텔로 돌아가면 다시 시작할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영 씨, 사람들과 자연 속에서 얻는 힘은 다릅니다. 여기서 얻은 평온함과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서울에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호텔을 잘 부탁합니다. 다음 날 아침, 다영 씨는 마을 어르신들과 아침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다영 씨를 가족처럼 대하며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그녀도 그 속에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다영 씨는 약속했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렇게 터미널에서 배웅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다영 씨, 기억하세요. 언제든 이곳에 오면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평온함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도 힘내세요. 다영 씨가 떠난 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텃밭을 정리하며 마을 아이들과 어르신들과의 시간을 보내며 서울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곳의 소박한 일상과 맞닿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분명 다영 씨 본인의 자리에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강원도에서도 작고 소박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시골에서 소박한 일상을 이어가던 사연자 석훈님과 서울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 가던 다영 씨의 만남은 단순한 초대 그 이상이었습니다. 강원도의 푸른 자연 속에서 다영 씨는 자신이 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고, 사연자님은 그런 그녀의 열정과 노력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변화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순간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법입니다. 지금도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선 어르신들의 웃음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호텔에서는 다영 씨가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볼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으로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